인천에 있는 한 동물보호센터의 월요일 아침 게시판 한쪽에 눈에 띄는 붉은 종이가 붙었다. 굵고 단호한 글씨로 적힌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안락사, 내일 오전 7시. 그 밑에는 보호 중인 동물의 번호와 간단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진돗개 암컷 5살, 그리고 옆에 작게 표시된 한 줄. 자견 한 마리 동반. 3줄이 전부였다. 이름조차 없었고 사진도 첨부되지 않았다. 단지 그 기록만으로도 상황의 무게는 충분히 전해졌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구조와 입양, 그리고 안락사 결정을 다뤄야 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서를 보는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 이 개와 새끼가 센터에 들어온 건 불과 2주 전이었다. 보호소 앞 작은 상자 안에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와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기록에는 체중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고 탈모와 염증이 전신에 퍼져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긴급 치료가 시작됐지만 센터의 자원은 한정적이었다. 응급처치와 기초적인 약물 치료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그마저도 다른 중증 환축들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수의사와 상의한 끝에 일주일간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미는 사료 섭취량이 늘지 않았고 새끼는 하루 대부분을 눈을 감은 채 누워만 있었다. 특수 분유를 소량씩 먹여보았지만 반응은 미미했다.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 2마리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았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원들은 그래도 끝까지 방법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예산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봉사자의 손길도 턱없이 부족했다. 안락사 결정은 누군가의 의지라기보다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센터는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동물을 수용해야 하고 그중에는 중증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공간, 시간, 인력, 비용,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 않았다. 결국 어떤 동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그 대상이 진돗개 어미와 자견이었다. 기록 속 번호와 단어들은 차갑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사정과 무거운 감정이 스며 있었다. 이 진돗개는 직원들 사이에서 백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흰색 털과 맑은 눈빛 때문에 그렇게 불렸지만 정식 이름은 끝내 부여되지 못했다. 누가, 왜, 언제 버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상자 안에 함께 있었던 자견은 태어난 지 오래되지 않은 듯했고 보호소 기록에는 눈이라는 임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직원들은 그 이름을 부를 기회조차 거의 없었다. 매일같이 여러 동물들을 돌보는 바쁜 일정 속에서 백과 눈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조용함은 무거운 침묵이 되었다. 어미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새끼의 생존 확률도 함께 줄어들었다. 치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후 2마리는 기초적인 사료와 물, 약만 공급받았다. 어느 날 담당 수의사가 마지막 검진을 마친 뒤 고개를 떨구었고 그 직후 관리부서에서 붉은 종이가 출력됐다. 그것이 바로 내일 오전 7시의 문서였다. 직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다. 한 명이 문서를 게시판에 붙였지만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동물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만큼 아이러니하고 고통스러운 때는 없었다. 누군가는 속으로 책임감을 느꼈고 누군가는 현실에 무뎌지려 애썼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 이 동물들을 버린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반면 그 무게는 오롯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씁쓸함이었다. 그날 오후 센터 회의실에선 짧은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명확했다. 내일 오전 7시 예정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시도를 할 것인가? 일부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반박이 이어졌다. 구조 요청은 매일 쏟아지고 치료 예산은 이미 바닥났다. 지금 남아있는 자원으로는 다른 중증 환축들을 우선 살리는 게 맞았다. 논의는 길지 않았다. 결국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게시판의 붉은 종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도 떼어내지 않았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다. 백과 눈은 그 종이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보호소의 공기 속에 흐르는 묘한 정적은 느낄 수 있었다. 직원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사료를 채우는 손길도 무거워졌다. 누군가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누군가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도 그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 알고 있었다. 인천의 이 보호소에서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구조와 치료, 입양과 이별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붉은 종이 한 장이 던지는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그것은 단순한 절차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전부를 의미했다. 시간은 흘렀고 시계의 초침은 무심히 움직였다. 내일 오전 7시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백과 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결말을 장담할 수 없었다. 센터의 하루는 여느 때와 같았지만 그 속에서 이 두 마리를 둘러싼 공기는 확실히 달랐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시야는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무겁고 시급한 현실이었다. 이날 하루, 보호소의 시간은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한 장의 문서가 만들어낸 무언의 압박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죄어왔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무수한 생각과 감정이 얽혀 있었다. 내일 아침 그 시각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울로 향하는 아침 지하철 안, 김하은은 휴대폰 화면을 무심히 넘기고 있었다. 출근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습관처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게시물 앞에서 멈췄다. 선명한 사진 속에는 흰빛의 진돗개와 그 옆에 웅크린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일 오전 7시 안락사 예정 살려주세요. 그 문장은 다른 어떤 광고나 소식보다 강하게 시선을 붙잡았다. 사진 속 진돗개의 눈은 어디선가 본 듯했다. 오래전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던 진돗개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지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다. 강아지는 너무 작았고 옆에 있는 어미의 기운도 희미해 보였다. 화면을 확대해보니 사진 하단에 보호소의 연락처와 위치가 적혀 있었다. 하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발걸음을 재촉할 이유가 사라진 듯했다. 이대로 화면을 넘기면 그들은 내일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단순한 사실이 머릿속을 메웠다.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계산할 틈도 없었다. 그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만이 남았다. 손가락이 자동처럼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발신음이 두어 번 울리고 나서 낯선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하은은 사진 속 개와 강아지에 대해 묻고 아직 보호소에 있는지 확인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 순간 하은은 출근 계획을 완전히 접었다.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는 전화 한 통 대신 보호소로 향할 방법을 먼저 찾았다. 지하철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망설임 없이 택시를 부르기로 했다. 위치를 입력하자 예상 소요 시간은 40분. 그 40분이 오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택시가 도착하기 전까지 하은은 가방 속을 살폈다.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아직 덜 마신 커피가 있었다. 강아지를 데려올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먹을 것, 잘곳, 약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보호소 문이 닫히기 전에, 그리고 내일이 오기 전에 그들을 데려오는 것이 전부였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었다. 차는 곧 도로로 나섰고 하은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지금 가더라도 이미 입양자가 나타났다면 어떡할까? 혹은 상태가 너무 심각해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시도해서 실패하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직원에게 자신이 전화를 했던 사람이라고 알리고 사진 속 진돗개와 강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후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입양 동의서와 기본 안내가 적힌 종이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특히 강아지는 스스로 먹거나 걷기 힘든 상황이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하은은 설명을 끝까지 듣고도 망설이지 않았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모든 위험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확인만으로 서류는 완료됐다.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두 마리를 데리고 나왔다.
백이라고 불린 어미 진돗개는 사진에서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다. 털 사이로 피부의 상태가 드러났고 눈은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 옆에 작은 강아지, 눈이라 불린 녀석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하은은 그들의 상태보다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쏠렸다.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다고 믿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두 마리를 담요로 감싸 건넸다. 하은은 그들을 품에 안고 다시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자신의 원룸이었다. 집은 넓지도 특별히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당장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이동 중에도 하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어떤 약이 필요한지, 무엇부터 먹여야 하는지, 병원에는 언제 데려갈 수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안락사 명단에 있는 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은 담요를 풀고 두 마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준비된 것은 거의 없었지만 우유 대용 분유와 작은 그릇, 그리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히터를 꺼냈다. 눈은 분유를 거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은은 시간을 두고 조금씩 시도했다. 백은 먹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곁에 있는 새끼를 바라보는 눈빛은 놓지 않았다. 그날 밤 하은은 잠들지 않았다. 시계와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두고 2시간마다 분유를 준비했다.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작은 수첩을 옆에 두고 먹은 양과 반응을 적었다. 눈은 몇 차례 힘없이 몸을 떨었고 백의 호흡은 일정했으나 미약했다. 하은은 마음속으로 반복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의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하은의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오늘 하루는 단순히 한 생명을 구조한 날이 아니라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막 시작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하은은 날이 밝자마자 휴대폰을 들었다. 머릿속에는 전날 밤부터 떠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가족의 반려견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도움을 주었던 수의사 박승호였다. 마지막 연락은 반년 전이었지만 그를 떠올리는데 망설임은 없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보호소에서 데려온 진돗개와 강아지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니 가능한 한 빨리 봐줄 수 있는지 물었다. 메시지를 보내고 몇 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다. 당장 출발하니 주소를 보내달라는 짧고 분명한 문장이었다. 오전이 채 끝나기 전에 박승호가 도착했다. 하은은 준비해둔 약간의 공간에 두 마리를 조심스레 두고 그가 가져온 간이 진료 도구를 꺼내는 것을 지켜봤다. 먼저 어미인 백의 상태를 살폈다. 체온은 정상보다 높았고 피부 염증은 예상보다 깊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내부 장기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은 심했지만 항생제와 소독을 꾸준히 하면 회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 한마디가 하은에게는 커다란 안도감이 됐다. 문제는 눈이었다. 박승호는 몸무게를 재고 탈수 정도를 확인했다. 심각한 저체중과 불안정한 호흡, 하루를 버티기 힘들 수 있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별 분유와 전해질 보충제를 2시간마다 소량씩 먹이고 상태를 계속 지켜보며 변화를 기록하라고 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즉시 연락을 달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박승호가 남긴 약품과 도구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하은은 그것들이 지금의 두 마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알람을 맞추고 수첩을 곁에 두고 준비한 분유를 주사기에 채웠다. 첫 번째 급여는 거의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가면서 눈은 아주 미세하게 남아 혀를 움직였다. 그것만으로도 하은은 기록장에 진전 있음이라고 적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2시간마다 분유를 먹이고 백에게는 항생제를 주고 상처를 소독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백은 잠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사료에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은이 곁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듯했다.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 히터의 일정한 소리만이 이어졌다. 하은은 노트북을 켜고 하루 동안의 기록을 정리해 블로그에 올렸다. 제목은 오늘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였다. 글에는 백과 눈의 사진 그리고 짧은 설명이 담겼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렸다. 응원합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기적이 일어나길.
화면 속 단어들이 하은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새벽 2시 알람이 울렸다. 하은은 눈을 안아들고 분유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빨리 입을 벌렸다. 미약하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백은 고개를 돌려 눈을 바라봤다. 하은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다. 사진 옆에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아침이 올 무렵 하은은 전날 보았던 사진이 떠올랐다. 만약 그 사진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은 가슴을 죄었지만 동시에 지금의 현실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깨닫게 했다. 백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눈은 분유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루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태롭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은은 앞으로의 며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상태가 언제든 악화될 수 있었고 병원에 다시 데려가야 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눈을 부를 이름을 떠올렸다. 아직 작고 약하지만 언젠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눈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기로 했다. 부를 때마다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하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틀째 밤도 하은은 잠들지 않았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눈에게 분유를 먹이고 백의 약을 준비했다. 체온계를 꺼내 백의 열을 확인하고 상처를 소독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몇 번 반복하자 익숙해졌다. 작은 수첩에는 시간과 증상, 투약 기록이 빽빽하게 적혔다. 눈의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지만 전날보다 떨림이 줄었다. 백은 여전히 사료를 먹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고 주변을 보는 시간이 늘었다. 하은은 병원에서 받은 분유를 새로 주문했다. 추가로 필요한 비타민과 체온 유지용 패드도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다. 다음 날 도착 예정이라는 알림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하루 종일 하은의 일정은 2마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의 휴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업무 공백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백은 물그릇 쪽으로 고개를 향했다.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하은은 수첩에 물의 관심 반응 확인이라고 적었다. 오후 3시, 눈은 분유를 삼키는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다. 양은 여전히 적었지만 입술의 움직임이 분명했다.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반응은 없었지만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하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밤이 되자 하은은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회복 사례를 찾아 읽었다. 구조 직후 기적처럼 회복한 사례도 있었고 끝내 보내야 했던 후회 가득한 기록도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며 하은은 자신의 선택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눈은 분유를 먹었고 백은 2시간마다 소독을 받았다. 전날보다 눈을 뜨는 시간이 길어졌고 하은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5번째 아침, 하은은 백이 조용히 숨쉬는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일정표가 떠올랐다. 백의 약 시간, 눈의 급여 시간, 물 교체 시간, 그리고 약 재고 점검까지. 그날 아침 하은은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다. 기적은 조용히 온다. 함께 올린 사진 속 눈은 담요 위에 반쯤 눈을 뜨고 있었다. 댓글은 빠르게 달렸다. 희망이 보이네요. 계속 응원합니다. 기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백은 처음으로 물을 조금 마셨다. 혀를 몇 번 내밀고 조심스럽게 물에 입을 떼는 짧은 행동이었다. 하지만 하은에게는 하루 전체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백이 반응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하은은 조용히 수첩에 적었다. 2024년 2월 10일 백 자발적 수분 섭취 확인. 밤이 깊어지자 하은의 눈빛은 짙어졌지만 포기란 없었다. 눈은 조금 더 오래 눈을 떴고 백은 고개를 드는 시간이 늘었다. 하은은 매일 말을 걸며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지만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수첩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버텼다. 하은은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고 2마리의 상태를 살폈다. 눈은 분유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전날보다 조금 빨라졌고 백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숨소리가 안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즉시 아침 급여를 준비했다. 분유를 주사기에 채워 눈의 입에 가져가자 미약하지만 스스로 입을 벌리고 삼키는 동작이 이어졌다. 그 모습을 기록장에 아침 급여 전량 섭취라고 적어 넣었다. 백에게는 약을 준비했다. 항생제를 먹인 뒤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체온을 확인했다. 체온은 여전히 높았지만 전날과 비교해 더 오르진 않았다. 하은은 그 결과를 수첩에 기록하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오전 중에는 필요한 보충제를 사러 나가야 했고 오후에는 다시 박승호에게 상태를 보고하기로 했다. 아침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눈은 2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조금씩 더 먹었고 삼키는 속도도 안정되었다. 백은 물그릇 쪽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물을 직접 마시지는 않았다. 그 행동만으로도 하은은 관심 반응 지속이라는 메모를 남겼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 계획에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배송을 신청해둔 보충제와 체온 유지 패드가 도착했다. 하은은 즉시 사용 준비를 했다. 눈에 몸 아래에 패드를 깔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보충제는 분유에 섞어 첫 급여를 시도했다. 예상보다 거부 반응이 적었고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삼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변화를 보충제 첫 투여 성공이라고 적었다. 오후에는 박승호와의 통화를 통해 상태를 보고했다. 눈의 급여량이 늘었고 백이 서서히 활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승호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돌보되 백이 사료나 물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면 즉시 알려달라고 했다. 하은은 알겠다는 짧은 대답 뒤 다시 2마리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백이 하은이 준비한 물그릇에 코를 가까이 대더니 짧게 물을 마셨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지난 며칠간의 기록 속에서는 가장 큰 진전이었다. 하은은 즉시 수첩에 100 첫 수분 섭취라고 쓰고 날짜와 시간을 표기했다. 그 순간의 의미는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라는 확신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하은의 피로는 쌓였지만 마음은 가벼워졌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눈은 분유를 삼켰고 백은 곁에서 눈을 지켜보았다. 2마리 사이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마다 하은은 조용히 그 장면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자정이 지난 시각, 하은은 블로그에 하루의 변화를 기록했다. 제목은 오늘은 물을 마셨다였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 속 백은 고개를 들어 눈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은 담요 속에서 눈을 살짝 뜨고 있었다. 곧 댓글이 이어졌다.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응원합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하은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 급여를 준비했다. 눈은 이전보다 빠르게 분유를 삼켰고 급여 후에도 약간의 힘을 내어 자세를 바꾸려 했다. 백은 하은이 준비한 사료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2-3알 정도를 천천히 씹었다. 하은은 놀람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100 첫 사료 섭취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작은 행동들이 이어진다면 회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었다. 오전이 되자 하은은 짧게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2마리의 자리를 정리했다. 눈은 패드 위에서 조용히 쉬었고 백은 주변을 둘러보며 간헐적으로 물을 마셨다. 그녀는 하루 일정을 조정해 오후에는 백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짧은 거리라도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근육과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후 일정은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하은은 백을 부드럽게 유도해 몇 걸음을 옮기게 했고 눈은 그대로 쉬게 두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활동이었지만 백은 짧은 시간 동안 스스로 움직였다. 하은은 이를 자발적 보행 시도로 기록했다. 이 작은 시도가 다음 회복 단계로 나아가는 신호일 수 있었다. 그날 밤 눈은 급여 후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눈을 떴다. 호흡은 여전히 약했지만 전날보다 안정적이었다. 하은은 분유 급여량과 삼키는 속도를 비교해 표로 정리했다.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니 변화가 더욱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블로그에 그래프와 함께 기록을 공유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길을 만든다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댓글에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회복 과정을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어떤 이는 자신이 구조한 반려견의 회복 이야기를 전했고 어떤 이는 계속 기적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은은 모든 댓글을 읽으며 이 기록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각, 하은은 다시 알람을 맞추고 두 마리의 곁에 앉았다. 백은 편안하게 숨을 쉬었고 눈은 미약하게나마 머리를 움직였다. 하은은 오늘의 마지막 기록으로 희망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며 다음 급여 시간을 기다렸다. 그 순간 하은은 처음 보호소에서 두 마리를 마주했을 때의 생각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과 지금의 기록 속 변화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수많은 순간들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하은은 눈이 조금씩 힘을 내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분유를 삼키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처음 데려왔을 때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백은 아침부터 물을 2번이나 마셨고 사료 몇 달을 천천히 씹었다. 기록장에는 아침 수분 섭취와 사료 섭취 지속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그녀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백이 조금 더 걸음을 옮기도록 도왔다. 짧은 거리였지만 백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 몇 걸음을 내디뎠다. 하은은 이를 자발적 보행 지속이라고 기록했다. 눈은 여전히 힘이 부족해 움직이지 못했지만 시선을 백에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눈빛은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인식의 표현처럼 느껴졌다. 오전 중 박승호에게 연락을 해 현재 상황을 보고했다. 백의 섭취량과 보행 시도, 눈의 반응 변화까지 세세하게 전달하자 그는 회복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여전히 경계해야 하지만 지금의 패턴을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점심 무렵 하은은 두 마리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눈은 보충제를 섞은 분유를 거부하지 않았고 삼키는 횟수도 전날보다 많았다. 백은 물그릇에서 3번 정도 물을 마셨다. 그녀는 이런 모든 변화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작은 수첩은 이미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지난 며칠간의 노력과 변화가 눈에 보였다. 오후에는 백이 사료를 조금 더 먹었다. 양은 많지 않았지만 스스로 사료 그릇에 관심을 보이고 코를 가져가는 행동은 중요한 변화였다. 하은은 이를 사료 자발적 섭취 증가라고 적었다. 눈은 오후 급여 때 처음으로 급여 시작 전에 입을 벌리는 반응을 보였다. 하은은 놀람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메모에 급여 전 자발적 반응이라고 적었다. 저녁이 되어 하은은 두 마리의 상태를 점검한 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작은 눈빛의 변화였다. 글에는 오늘 하루 동안 눈이 보인 변화와 백의 섭취량 증가를 기록했다. 사진 속 눈은 백을 바라보고 있었고 백은 눈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댓글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응원의 문장이 이어졌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은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무거워지지 않았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눈은 분유를 조금씩 더 삼켰고 백은 꾸준히 물을 마셨다. 두 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무언의 교감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하은은 오늘 하루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록했다. 눈의 급여량, 삼키는 속도, 백의 사료와 수분 섭취량, 보행 시도 횟수까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데이터로 정리된 수치는 어제보다 확실히 좋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은 첫 급여에서 전량을 삼켰다. 하은은 이 순간을 전량 섭취 첫 성공이라고 기록했다. 백은 아침부터 물을 마셨고 사료를 5알 이상 먹었다. 이 변화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오전 중 하은은 백을 데리고 집안에서 조금 더 긴 거리를 걸었다. 백은 처음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으로 걸음을 옮겼고 짧게나마 주변을 살폈다. 눈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급여 후 시선을 따라가는 반응이 뚜렷해졌다. 점심 이후 하은은 병원에 갈 준비를 했다. 박승호와 사전 통화를 마친 뒤 백과 눈의 상태를 직접 확인받기 위해서였다. 이동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병원에 도착하자 박승호는 두 마리를 차례로 진료했다. 백의 체온과 피부 상태를 확인한 그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했다. 항생제가 잘 듣고 있으며 상처 부위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눈의 상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했지만 체중이 소폭 증가했고 호흡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같은 급여 패턴과 보충제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진료가 끝난 뒤 하은은 약과 추가 보충제를 챙겨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마리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정리하고 오늘 받은 처방에 맞춰 급여와 약 투여를 진행했다. 눈은 피곤했는지 오래 눈을 감았지만 급여 때는 여전히 반응을 보였다. 백은 병원 다녀온 후에도 사료와 물을 섭취했다. 저녁이 되자 하은은 오늘의 변화를 블로그에 기록했다. 병원에서 들은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백의 회복 속도와 눈의 체중 증가 소식을 전했다. 댓글에는 더 많은 응원과 격려가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기부를 하고 싶다고 문의했고 어떤 이들은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은은 여전히 알람을 맞추고 급여를 이어갔다. 눈은 삼키는 횟수가 늘었고 백은 물을 마시는 빈도가 증가했다. 두 마리 모두 하루 전보다 나아진 상태였다. 하은은 오늘의 마지막 기록으로 회복의 흐름이 뚜렷하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며 스스로에게도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은은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전날보다 눈의 호흡이 한결 안정돼 있었고 분유를 준비하자 스스로 입을 벌렸다. 삼키는 속도도 조금 빨라졌고 끝까지 거부하지 않았다. 수첩에는 아침 급여 원할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백은 아침부터 물을 3번 마셨고 사료를 꾸준히 씹어 삼켰다. 사료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고 있었다. 그녀는 오전 일정으로 짧은 산책을 계획했다. 집 주변의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백이 스스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이동 거리는 길지 않았지만 백은 처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행했다. 눈은 그대로 집에서 휴식을 취했다. 산책을 마친 뒤 백은 물을 마시고 사료를 더 먹었다. 하은은 이를 외부 보행 후 섭취량 증가라고 기록했다. 점심 무렵 하은은 두 마리의 상태를 점검한 뒤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조금씩 넓어지는 세상이라는 제목이었다. 글에는 백이 스스로 걸으며 주변을 살핀 모습, 그리고 눈이 급여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기록이 담겼다. 댓글에는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말 감동이에요. 희망이 보입니다. 라는 문장들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눈의 체중을 재어보았다. 미세하지만 증가가 있었다. 수치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한 상승은 회복의 증거였다. 하은은 기록장에 날짜와 수치를 적고 체중 증가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했다. 눈으로 확인하는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 저녁이 되기 전 하은은 백과 눈을 함께 데리고 작은 외출을 준비했다. 근처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단체의 모금 행사였다. 행사장은 크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두 마리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응원의 말을 들으면서 하은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구조를 넘어선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행사에서는 기부와 함께 필요한 물품도 받았다. 사료, 영양제, 담요가 들어있는 상자가 하은의 손에 전달됐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표정은 따뜻했고 그 진심이 그대로 전해졌다. 백은 행사 내내 조용히 눈을 지켜보았고 눈은 짧게나마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마음에 새겼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하은은 받은 물품들을 정리하고 두 마리에게 필요한 것부터 사용했다. 새 담요를 깔아주고 영양제를 분유에 섞어 눈에게 급여했다. 거부 없이 삼킨 눈의 모습에 하은은 다시 수첩에 영양제 혼합급여 성공이라고 적었다. 백은 사료와 함께 받은 간식을 조금 먹었다. 밤이 깊어가자 하루 동안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하은은 알람을 맞추고 급여를 이어갔다. 눈은 자정급여에서 전량을 섭취했고 백은 물을 마신 후 눈 옆에 자리를 잡았다. 두 마리가 나란히 있는 모습은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서로를 지키는 듯한 그 관계는 하은에게도 힘이 됐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전날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일부는 기부를 약속했고 일부는 구조 봉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모든 변화가 백과 눈을 살리겠다는 단순한 결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새삼 크게 다가왔다. 아침 급여에서 눈은 이전보다 빠르게 분유를 삼켰고 급여 후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늘었다. 백은 물과 사료 섭취를 지속했고 짧은 거리의 보행도 가능했다. 하은은 오전 내내 두 마리의 상태를 관찰하며 변화를 기록했다. 오후에는 짧은 외출 대신 집안에서 백과 간단한 놀이를 시도했다. 작은 장난감을 가져와 백이 반응하도록 유도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백은 장난감을 코로 밀었다. 하은은 이를 놀이 반응 최초 확인이라고 기록했다. 눈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선을 움직였다. 저녁이 되자 하은은 두 마리를 곁에 두고 블로그를 작성했다. 희망이 자라는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오늘 하루의 변화를 기록하고 받은 도움과 응원을 소개했다. 댓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어떤 이는 회복 과정을 참고해 자신의 구조동물 돌봄에 적용하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단순히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다. 밤이 되어도 하은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급여와 약 투여, 수분 공급, 체온 유지까지 모든 과정을 반복하며 알람이 울릴 때마다 움직였다. 눈은 조금씩 더 빠른 속도로 분유를 삼켰고, 백은 간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날 마지막 기록에는 회복의 흐름 유지, 반응 범위 확대라는 문장이 적혔다. 하은은 펜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되뇌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남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분명 어제보다 나아져 있었다. 하은은 아침부터 백과 눈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눈은 전날보다 훨씬 안정된 호흡을 보였고, 급여를 준비하자 주저없이 입을 벌렸다. 분유를 끝까지 삼키고 나서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덜했다. 백은 물을 마시고 사료를 씹었으며 그 양은 이전보다 조금 더 늘어 있었다. 수첩에는 아침 급여 전량 섭취, 백 섭취량 증가라는 문장이 적혔다. 그녀는 오전 중에 짧은 산책을 계획했다. 이번에는 집에서 조금 더 떨어진 작은 공원까지 가보기로 했다. 백은 안정적인 걸음을 보였고 짧게 주변 냄새를 맡는 반응도 보였다. 눈은 여전히 이동 중에는 조용히 담요 속에 있었지만 도착한 뒤에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하은은 그 모습을 기록하며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공원 한쪽에는 이웃 주민 몇 명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간단히 감사 인사를 전했고 주민은 작은 간식과 따뜻한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하은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다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하은은 받은 간식을 백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다. 백은 천천히 씹어 삼켰고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눈은 간식 대신 분유 급여를 받았고 삼키는 속도와 양 모두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은은 급여 패턴 안정이라는 문장을 기록했다. 오후가 되자 하은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제목은 작은 걸음이 만든 길이었다. 오늘 산책 중 있었던 만남과 주민들의 응원, 그리고 두 마리의 상태 변화를 사진과 함께 전했다. 글이 게시되자마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이들은 직접 물품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구조봉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저녁에는 조금 더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 근처 보호단체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입양 상담회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하은은 백과 눈을 데리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행사에서는 구조동물들의 사례가 소개됐고 그중 하은의 이야기도 짧게 언급됐다. 몇몇 참가자들은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회복 과정을 궁금해했고 돌봄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하은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 행사 중 한 가족이 눈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하은은 아직 입양을 논의할 단계가 아님을 설명했다. 현재는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자 가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백은 행사 내내 조용히 눈을 지켜보았고 눈은 짧게나마 눈을 뜨고 주변을 살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하은은 행사에서 받은 응원 메시지와 후원 물품을 정리했다. 담요, 사료, 영양제, 그리고 소독용품까지 다양했다. 그녀는 그중 필요한 것부터 사용했고 나머지는 상황에 맞춰 차례로 쓰기로 했다. 눈에게는 새로 받은 영양제를 분유에 섞어 교했고 백에게는 사료와 함께 영양 간식을 제공했다. 밤이 깊어가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하은은 알람을 맞추고 급여를 이어갔다. 눈은 자정급여에서 처음으로 급여 시작 전에 작은 소리를 냈다. 하은은 그 반응을 급여 전 발성 반응이라고 기록했다. 백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 눈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하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전날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몇몇은 기부를 약속했고 또 몇몇은 보호소 봉사를 신청했다고 했다.
그녀는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두 마리의 회복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오전 급여에서 눈은 전량을 섭취했고 이후에도 눈을 감지 않고 하은을 바라봤다. 백은 사료를 조금 더 많이 먹었고 물 섭취도 꾸준했다. 오후에는 짧은 놀이 시간을 가졌다. 백은 작은 공을 굴리자 반응을 보였고 그 공을 다시 하은 쪽으로 밀었다. 하은은 이를 놀이 참여 반응이라고 기록했다. 눈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 장면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하은은 블로그에 또 하루의 기록을 남겼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루의 활동과 변화를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 댓글에는 당신의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줄 것 같아요. 같은 문장이 이어졌다. 밤이 되자 하은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수첩을 펼쳤다. 오늘 하루 동안 눈과 백이 보여준 모든 반응과 수치를 정리했다. 수치와 기록 속에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희망은 계속 자라고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도 속삭였다. 아직 갈 길은 남았지만 이 길은 분명 살아있는 길이라고. 하은은 아침 일찍 백과 눈의 상태를 확인했다. 눈은 이제 분유 대신 잘게 부순 사료를 물에 불린 형태로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급여를 준비하면 스스로 고개를 움직였다. 백은 물을 마시고 사료를 꾸준히 씹었으며 양도 예전보다 늘었다. 기록장에는 사료 전환 시작, 섭취량 안정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며칠 후 박승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국 수의학학회에서 구조와 회복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발표 당일 백과 눈은 나란히 무대 옆에 앉아 있었고 하은은 구조 당시의 상황과 회복 과정을 차분히 전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발표가 끝나자 여러 사람이 다가와 용기와 감사를 전했다. 학회 이후 하은의 블로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 후원과 봉사 참여 문의가 이어졌고 다른 구조 동물들의 사연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백과 눈은 지역 행사에 자주 초대받았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변화를 보며 웃었고 하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계절이 바뀌고 눈은 건강하게 자라 활발히 움직이는 강아지가 되었다. 백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산책 중에는 가끔 꼬리를 흔들며 하은을 바라봤다. 이웃은 산책하는 새 식구를 반갑게 맞이했고 종종 간식과 물을 건넸다. 하은은 모든 순간을 사진과 글로 남기며 작은 변화 하나도 소중히 기록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은 현관 앞에 앉아 두 마리를 바라봤다. 백은 조용히 그녀 발 옆에 누워 있었고 눈은 그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하은은 낮게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구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나를 구했다. 백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고 눈은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그 짧은 순간이 긴 시간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세 식구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을 함께 시작하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쉬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백과 눈은 과거의 상처를 넘어섰고 하은 역시 이전보다 단단해졌다. 하은은 블로그 마지막 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기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단지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어디에서든 누구든 생명은 그렇게 살아남고 살아간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백의 머리를 쓰다듬고 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무엇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함께야. 그것이 가족이니까. 백은 눈을 감고 고개를 기울였고 눈은 몸을 더 가까이 붙였다. 그날 밤 하은은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주 작고 조용한 생명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백과 눈의 여정을 함께 나누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작은 관심과 끈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행동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희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주시고 또 다른 생명을 향한 시선과 손길로 이어주신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들으신 이야기와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하루에도 작지만 확실한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